네, 10페이지 거듭 제곱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이 개념입니다. 개념 또는 우리가 정의라고 하죠. 정의.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가 나옵니까? 공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확실히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즉, 이걸 확실히 하지 않고, 개념을 확실히 하지 않고 공식을 대충 외우고 문제를 그냥 풀다가 막히면 또 공식 다시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백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념이나 공식은 대충 하고 문제집, 얇은 문제집 해가지고 문제만 계속 풀고 문제 풀다가 막히면 공식 새로 외우고 이런 식으로 문제집 2번, 3번 돌렸다 이게 2바퀴, 3바퀴 돌다 하는데 그래도 성적이 50점이에요. 10바퀴 돌도 50점이에요. 왜?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정확하지 않고 공식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문제의 순서 조금만 바꿔도 또 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하기 전에 이걸 확실히 해놓고 하세요. 문제만 무조건 푸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개념하고 정의가 확실히 안 돼 있고 공식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은 문제의 순서를 바꾸면은 또 다른 문제는 이런 거예요. 같은 문제인데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일 위험한 방법이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입니다. 자, 집이 있고요. 학교가 있어요.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같은 길입니까? 다른 길입니까? 같은 길이죠. 출발지, 도착지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걸 개념이 확실히 안 돼 있으면 또 다른 길인 거예요. 어느 날 횡단보도가 새로 생겼죠. 또 다른 길이에요. 계속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개념 정의가 확실히 돼 있고 공식이 확실히 암기되어 있는 학생은 10문제 중에서 같은 문제, 요거 같은 거니까 3문제만 풀면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학생은 10문제 다 풀어도 10문제 다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절대 문제풀이 위주로 하지 마세요. 개념과 정의를 확실히 해놓고 공식을 다 외운 다음에 문제를 푸세요. 예.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가는 게 거듭 제곱까지 나옵니다. 용어가 나오면 그 뜻부터 알아봐야겠죠. 거듭이 뭐예요? 뭔가 계속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제곱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 계속해서 제곱을 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좀 더 할까요? 2의 얼마입니까? 2의 5성 또는 2의 5 거듭제곱, 5 거듭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거 기억납니까? 네, 자, 크게 적어볼게요. 이걸 2의 5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들을 어떻게 푸는가? 자, 이것을 2를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밑차로. 여기서 5는 지수합니다. 확실히 알아두세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밑하고 지수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읽는가? 자, 이래 읽을 수 있겠죠? 2의 5성이죠. 5성 또는 2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읽어주시고
그러면 밑이 2고 지수가 5다. 그렇죠? 그럼 2의 거듭제곱이 몇 가지 있을까요? 여러 개 있겠죠. 예를 들어 보면 자, 올라가요. 2의 3성, 2의 5성, 2의 6성, 이렇게 쭉 있죠. 이때 뭡니까? 2의 거듭제곱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2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되고 있는데 이걸 조금 일반화해 볼게요. 자, A를 곱합니다. 이렇게 쭉 곱합니다. A를 N개를 곱합니다. 뭐 N은 뭐 5개가 될 수도 있고 9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N개를 곱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것을 A의 무슨 N성으로 부르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역시 이것이 여기서 이게 위치 되겠고요. 이게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대뽀로 외우지 말고 요거를 여기 적용해 보세요. 그대로 여기에 2 대신에 뭐 넣으면 되겠어요? A 넣으면 되고 5 대신에 뭐 넣으면 돼? N 넣으면 되죠. 그렇죠? A의 N성은 A의 N제곱 같은 표현입니다. 이해되죠? 숫자하고 문자하고 자리만 바꾼 건데 위치하고 바꾼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개념이나 공식이 나왔을 때 문자가 나와요. 문자가 A, B, C 또는 X, Y, Z 같은 문자가 나오잖아요. A, B, C, X, Y, Z 이런 어떤 뭐 수학이나 물리도 마찬가지로 화학은 공식 크게 별로 없죠. 예, 근데 하여튼 나오면 이 문자 대신에 이 문자 자리에 숫자를 대입해 보세요. 이렇게 나왔을 때 헷갈리면 이렇게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를 먼저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X, Y, Z를 배웠거든요. 따라서 X, Y, Z보다는 숫자가 우리의 머리에 더 빨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 어차피 공부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인강 듣는 게 공부 아닙니다. 예. 여러분 혼자 공부하다가 어떤 공식을 새로 만나게 됐다, 그렇죠? 도저히 헷갈린다 그러다 그러면은 A, B, C, X, Y, Z에 3, 4, 5 이런 숫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물론 그 주어진 조건에 맞는 숫자를 해야겠죠. 뭐 주어진 조건에서 뭐 양수면 양수 이렇게 주어진 조건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숫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자,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 요거. 자, 그 다음에 지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방금 했으니까 밑하고 지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지수에 관한 법칙이겠죠. 밑에 관한 법칙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뭔진 모르지만 A의 N성 할 때 그 N에 관한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자, 볼게요. 요거 일부는 여러분이 그 중학교나 공통수학, 수학시간 통합과 수학에 튀어나온 공통수학에서 배운 것도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A의 N성 곱하기 A의 N성이다. 그러면 이것을 더합니다. 자, 헷갈린다. 해볼까요? 2의 3성 곱하기 2의 4성입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한 다음 요게 2의 3성이죠? 예. 다시 2의 4성을 하죠? 이게 만날 때
2가 몇 개입니까? 7개죠. 2의 7승입니다. 근데 7은 뭐예요? 예, 3 더하기 4죠. 요 두 개를 나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한번 넣어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안 외우거나 아니면 외우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곱하기 했을 때 지수가 더하기면 나누기 했을 때는 지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빼기가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정도 느낌은 오죠. 자, 볼게요. 자, A의 M승을 나눕니다. A의 M승은 A의 M에서 N을 빼버립니다. 이되죠.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뀌었으면 나누기는 빼기로 바뀐다. 예, 이해됩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2의 5승, 나누기가 이거. 예, 나누기 2의 2승. 2의 5승, 2의 2승이 나누기 밑에 분모로 내려가죠. 예, 이렇게 하고 여기 2가 5개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몇 개 남았어요? 네. 3승이 되죠. 즉, 다시 말해서 2의 5 빼기 2입니다. 이해되죠? 네. 자, 같은 지수가 같을 수도 있겠죠. 자, 2의 3승을 2의 3승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분모도 2가 3개. 분자도 2가 3개.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죠. 8분의 8이죠. 1입니다. 1이 되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걸 보세요. 2의 3 빼기 3이잖아요. 2의 제곱성인데 그게 바로 1입니다. 아하,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A의 제로성은 뭐다? 1이다. 마찬가지로 B의 제로성도 1이고 C의 제로성도 1이다. 제로성은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제로성은 1이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거 해볼까요? 순서 한번 바꿔볼까요? 2의 2승, 이거 자꾸 이래, 이거. 2의 5승, 2 곱하기 2를 해주고요. 네. 이거 바로바로 이해되는 학생들은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기초가 약한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설마 뭐 전교 1등 학생이 뭐 이런 강의 보겠습니까? 예. 내가 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예, 수포자는 강의인데 3개 나왔죠? 네, 2의 3승분의 1인데요. 요건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원칙대로 하면 되게 돼요. 2의 2 빼기 5가 되죠. 2 빼기 5예요. 2의 마이너스 글자가 0. 생긴 것도 못생긴 선생님, 글자도 별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아, 마이너스 3인데 이게 분모로 내려가네. 그래서 익스도 나올 수 있는 것이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의 1이다. 즉, 예를 들어볼까요? B의 마이너스 4승은 B의 4승분의 1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렇죠? 이거 같이 한번 연습장에 한번 적어보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가 약한 학생 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대충 해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 꼼꼼하게 하는 게 진도도 늦고 더딜 것 같아도 나중에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두 바퀴, 세 바퀴 돌리지 마세요. 한 바퀴 하기를 바쁩니다. 여러분, 대학 가서 공부할 때 두 바퀴, 세 바퀴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한 바퀴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 2회독, 3회독 하는 거, 그거는 뭐 하지 마세요. 딱 1회독 한 방에 끝내야 됩니다. 네. 대신 확실하게. 2개 있습니다. 나눠 볼까요?
A의 M승에다가 다시 여기에 N입니다. 이것은 2를 곱합니다. M 곱하기 N. 이렇게. 그럼 그냥 A의 MN이죠. MN, A 글자. M, N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2의 2승에 3승이다. 2의 2승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3개 있다는 겁니다. 2의 2승 곱하기 2의 2승.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의 2승이니까 2를 다 더하면요. 2의 6승인데 이것은 2의 2 곱하기 3입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요것하고 요거 두 개는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급하면 또 사람이 또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 써보고 확실하게 연습을 한 다음에 문제를 푸세요. 이거 구분이 또 제대로 안 되는데 문제 풀면요 또 틀립니다. 틀리는데 또 다른 문제 하나 또 풀면 또 틀려요. 그럼 안 되신대요. 종이에 흑연 바르는 뭐 손목 운동하는 겁니까? 확실히 해가지고 문제 푸세요. 자, 다음 4번 볼게요. A, B가 있고요. 여기에 N성, 각각의 N성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예를 들어서 3A라는 게 있어요. 4성 할까요? 그러면 3A가 몇 개 있어요? 4개. 따라서 3의 4성, A의 4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가 있어요. 그렇죠. A하고 B를 곱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막히면 생각을 해보세요. 곱하기가 있으면 뭐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예, 나누기도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곱하기에서 이러이러한 성질이 있다. 그럼 곱하기 이런 성질이 있으면 나누기라는 건 없나? 없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있거든요. 자, 두 번째가 다섯 번째. 자, 나누기는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도 말씀 더하기하고 빼기가 있었고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있다. 이렇게 대조해서 보도록 하십시오. 자, n승은 b의 n승분의 a의 n승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뭐 5분의 4에 예를 들어 3승 할까요? 숫자들 안 헷갈리죠? 그러면 5분의 4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그렇죠? 네. 따라서 5의 3승이죠? 분의 4의 3승. 그래서 헷갈리면 숫자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가 그뜻 제법이고요. 제목이 제곱근입니다. 제곱근인데, 자, 첫 번째 제곱 근인데 우리가 국어 실력도 조금 있어야 됩니다. 자, 거듭 제곱 근인데 주어가 뭐예요? 근이 주어입니다. 주인공. 근이 주인공. 이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자, 근데 근은 뭡니까? 근은 우리가 뭐를 근이라고 합니까? 예. 방정 등호로 할까요? 찾아보세요. 방정식의 해를 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 때 근의 공식
써본 적 있죠. 왜 근의 공식일까요? 2차 방정식 해를 찾는 공식이니까 근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방정식 해를 근이라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n이 2 이상이고 n은 자연수, 다음에 이럴 때, 자, n 제곱하여 a가 되는 수가 있겠죠. 수 x는 나왔습니다. 자, 요거 있고, 다른 말로 이것은 x의 n승, 즉 x를 n번 제곱합니다. 자, 주인공이 지금 뭐예요? a입니까 x입니까? 주인공 자로서 x입니다. 요것이 a다. 요렇게 이해됩니까? 자, 요것의 근이죠. 근. x n승의 a 방정식이니까 근을 요것을 뭐라고 한다? 자, 제목이 x는 a의 n제곱근이다. 주인공이 x입니다. a하고 x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자, 봅시다. a의 거듭제곱근이 있는데요. 뭐 2번을 제곱하든 3번, 4번, 5번, 6번 하여튼 그렇게 제곱해가지고 a가 되는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보자고 합니다. 자, 그래서 a의 제곱근이 있을 겁니다. 굿자리. 요것은 x의 제곱이 a다. 그렇죠? x를 제곱해서 a. a의 세제곱근. 그러면은 x를, 자, 그 지수의 뭐 들어갈 것 같아요? 예, 3번 가겠죠. 여기 글자. 자, a의 4제곱근. 여기에는 4가 들어가겠습니다. 4가 들어가겠죠? 예. 이해됩니까? 예. 자, 그래서 자, 지금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a의 n제곱근,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n 제곱하여 n 제곱 또는 n 그룹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그렇죠? 되는 수. 이해되죠? 또는 x의 n승이 a가 되겠죠? 요의 방정식의 뭐라고 했다? 해가 됩니다. 또는 근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n 제곱하면 n번 제곱 거듭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x를 3번 하면은 8이 된다. 이해됩니까? 그런 거 있겠죠? 뭐 2라든지, 그렇죠? 예, 오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목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뭐라 적을까요? A의 n제곱은 이렇게 적을까요? 이렇게 n번 거듭 제곱해서 A가 된다. 그렇죠? 자, 문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에 A에다가 4를 넣고 N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4의 제곱은 그렇죠? 또는 제곱하여 4가 되는 수 또는 뭔지는 모르지만 x가 있는데 이걸 제곱했어요. 그러면 4가 되는 x 그렇죠? 이것의 근 또는 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 알 수 있겠죠.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거는 방정식입니다. 네? 뜬금없는 방정식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방정식이죠. 자, x 4를 이렇게 넘깁니다.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다.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렇게 유수분이 되면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자, x는 2, x는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여기 바로 우리가 근 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래프를 한번 생겨봅시다. 다시 말해서 자, 이차함수가 있네요. 자, 이차함수 봅시다. 이것이 y = x 제곱입니다. x 제곱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것하고 y = 4 x 제곱하고 y = 4죠. y = 4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자, y = x 제곱과 y = 4의 교점은 다릅니다. 이해됩니까? 자, 교점의 x 좌표를 말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여기가 4죠? 4. 그럼 여기 뭐가 될 것 같아요? 2가 돼야겠죠? 2.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것 같네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자, 루트 4가 뭐가 돼요? 이것은 우리가 두 번 곱했죠. 그 앞에 2를 붙여줍니다. 원래 이거 생략한 거 2니까 이것은 요게 2다. 다음에 이해됩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4인데요. 마이너스 요걸 2승근이라고 했습니다. 또 4는 마이너스 2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n이 2인가 했으니까 n이 3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가 음수일 수도 있죠. A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어요. N은 아까 우리가 자연수라 그랬는데 N은 꼭 양수니 자연수니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음수도 가능합니다. 볼게요. 마이너스 8 그러면 N에다가 3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죠.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 됩니까? 3번 제곱하여 마이너스 8이 되는 수. 네, 실칸에 다 나오겠나요? 식으로 넣었으면 어떻게 식으로? x 3승이 마이너스 8. 잘 보세요. 이 문장하고 이 식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간혹 보다 보면 문제를 풀다가 문제 자체를 이해가 안 된다. 그건 국어 실력이 딸리는 거예요. 도대체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헷갈리게 그럼 어떻게 해요? 연습장에다 그 문제를 한번 적어보세요. 도대체 이 문제에서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그것도 제대로 안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그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문제를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뭐 푼다는 말이 안 되죠. 자, x 3승이 마이너스 8입니다. 그렇죠? 요거 우리 풀 수 있나요? 한번 풀어볼까요? 더하기 8의 0이다. 여기까지 기억납니까? 예, 자. 요거 뭐로 바꿀까요? 2의 3승. 자, 여기서부터 뭐가 돼야 됩니까? 예, 인수분해공식이 나와야 되죠. 자, 어떻게 할까요? A, B, A 합기 헷갈리네. P 3승 PQ 안 돼. A, B는 A나 X 안 되겠고. 네. 요것은 P가 Q P 제곱 마이너스 PQ가 Q 제곱. 이 공식 기억납니까? 예. 이게 기억이 지금 안 나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론을 대충 하고 공식 암기를 대충 하고 문제만 풀면 이런 거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금 이게 안 된 학생들은 공통수학 책 다시 보세요. 다시 해서 확실히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공식은 우리가 A 무시하고 적어볼까요? 한번 이거 많이 봤더니 왜 이래? 지수가 공통수학 때 그렇게 열심히 해도 지금은 다 까먹죠. 계속 씁니다. 이거 모르면요, 이 문제 못 풉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개념하고 정의하고 이론을 확실히 했어요. 이론을 대충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수학이고 과학입니다. 자, 요거 헷갈리는 학생들 요거만 아니라 공식들 있죠. 암기 확실히 하세요. 한 개라도 빠지면은 그 써먹을 때는 그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왜? 내가 구구단을 외웠는데 5단 빼고 다 외웠으니까 뭐 대충 넘어갑시다 그럴 겁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공식이 10개 있으면 10개 다 외워야 되지. 9개 외웠으니까 아이고 뭐 가반수 넘어갔으니까 대충 퉁치고 넘어갑시다. 그 네고시에이션 쇼부가 안 됩니다. 그 사회과학에서는 그게 될지 모르도 자연과학에서는 대충 넘어갑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자, x 더하기 2 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4가 0이다.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 뭡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요거 근의 공식 써야 되죠.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4가 그러니까 x는 짝수 공식 있죠, 그죠?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1 뿔마 b 다시 제곱 기억납니까? 마이너스 1 c 이것도 기가 나와서 있어요. 짝수근의 공식이죠. 물론 좀 더 큰 따질 수 있는 공식도 있어요. 2개 있죠. 지금 근의 공식 헷갈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공부하세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거 물어보면 또 긴가민가 학생 됐어요. 그러면 수학 공부한 게 아닙니다. 문제만 푸는 거지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연습 종이에 그냥 문제집에 그냥 손모음만 한 거예요. 확실하게 복습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따라들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1 생략하고요. 따라서 x는 1 더하기 루트 아니 마이너스 3이죠. 3i 1 마이너스 루트 3i. 자, i가 뭡니까? 우리가 복소수 기억나니까 제곱에서 마이너스예요. 이건 뭡니까? 자, 이것이 실근이고요. 실수인 건을 우리가 실근입니다. 요거는 허근이 되겠습니다. 허근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자, 3번 제곱했으면 하니까 이것도 실제 3번 제곱하면 마이너스 8 나와요. 근데 이게 실수가 아니고 허수이니까요. 자, 이것을 그림을 한번 해볼까요? y는 x 3승입니다. x 3승하고 y는 마이너스 8입니다. 네, y는 마이너스 8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렇죠. 요 어떤 숫자를 3번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겁니까?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해됩니까? 네, 따라서 이것이 제곱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